자, 안녕하세요. 지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3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릴 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총이 1조가 넘어가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1조가 넘는 기업의 따상상 기업,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따상상 기업들의 흐름은 어떠하였고,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규칙을 따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흐름은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기 전에 이런 이슈가 좀 나와 있어요. 요거 좀 참고해야 되는데 월요일 시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이 될 겁니다. 커지는 홍해 물류 대란. 길어지면 1년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 예,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참 이야기가 나오죠. 예, 북한에서 동해 심포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 수발 발사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월요일 주가에는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오늘 영상에서는 풀어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은 규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중기적인 부분은 조선업종의 산업의 사이클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관련주들이 DS 단석부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삼거래라는 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그쵸? 자, 그리고 KNS 따상상 기업입니다. 자, 이 룰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KNS 역시나 어떻습니까? 삼거래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그쵸? 자, 그리고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올랐던 LS 머티리얼즈 역시나 따상상이었지만 이 종목은 사실 저점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올라간 거예요. 3거래일에 훼손이 일어났죠. 요 부분의 상승이 일어났던 건 뭐예요? 네. 그래도 이 나름 완만한 상승이 이어졌던 이유는 UC 울트라 카파시티에 대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 뜻이죠. 결국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하나 더 우진엔텍. 자, 완전 주가 흐름이 완벽하게 다르죠. 이렇게 점상 가다가도 여기서 풀려버리면서 큰 손실이 발생되죠. 시간에 대한 부분 볼까요? 시간에선 되려 한 번 더 이렇게 5%의 급락을 줍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수급적인 논란을 받았을 때 왜 기관의 매도를 항상 이렇게 예, 투신 그리고 기관 이렇게 파는가?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자, LS 머티리얼즈도 보게 되면 이렇게 투신 기관들의 매도는 항상 나오는가? 그리고 DS 한석 역시나 왜 기관들의 매도를 동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임스 얘도 왜 이런 흐름을 동반하는가? 기관들은 왜 상장되면 무조건 파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천억을 운영했었고 15번의 스타펀드 매니저상을 받았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IPO는 20조 원의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규칙성에 대한 부분과 삼거래일에 대한 법칙 이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동일시하지만 동일시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은 풀렸다가 즉 이 한 번에 상한가를 들어가지 따상상을 가지 않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말아 올렸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어떻죠? 말아 올렸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말아 올렸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말아 올렸죠. 근데 요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됐죠. 점으로 갔죠. 순간적으로 시가가 고가죠. 흐름이 다르죠. 이 규칙성을 모르고 나서 신규 상장주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급락 이후에 3거래일 이후에 훼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알 때 이 신규 상장주를 알 때 1조 원이 넘는 기업 룰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겁잖아요. 그쵸? 자, 대주주 현황 한번 볼까요? 예, 허큘리스 홀딩스 그냥 사모펀드라고 얘기합시다. 53%. 이 부분에서 이제 HD 조선해양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게 되면 유통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작은 힘으로 들어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49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0만 주를 사는 사람이 있고 490만 주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 파는 물량이 490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꾸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항상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2, 3일 동안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몇 년치 동안 계속 물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게 결정 나는 거거든요.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아주 급격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쭉 말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가능은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 146만 6천 주죠. 근데 이 부분의 136만 6천 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3명의 계좌만 관여돼 있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의 지분이 많죠. 근데 146만 6천 주. 이게 3명 계좌예요. 그러면 이게 풀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됐겠죠? 잘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240만 주 매도. 키움증권 100만 주 매수. 어떠세요? 매도 물량이 더 많을 겁니다. 그쵸?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처 매수하지 못했던 세 계좌만 이용해서 여기서 됐던 건데 각 증권사 통해서 알아봤어요. 얘네들이 월요일 날 가격을 얼마를 부르면서 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따상상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찍고 갈 겁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주체가 거꾸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다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현대임스 29일날 월요일날 시초가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그리고 과거 신규 상장주 10년치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1조 단위에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떻게? 맞아요. 이 동종업종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을 꽤나 많이 했거든요. 그때에 대한 패턴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IPO 시장에서 제가 겪었던 필드에서 했던 모든 이 집합체를 녹여놨습니다. 자, 이쪽으로요.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AI가 인식하게 되면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오타 내지 마세요. 현대라고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현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규 상장주는 시세가 급등하고 급락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번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자, 여기서 시세가 끝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산업군이라고 봐야 돼요. 산업군. 왜 산업군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뭐 조선산업, 바이오산업,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이 자료에는 애널리스트 후배들 6명, 예, 조선 산업을 다뤘던 6명의 의견까지도 모두 반영을 하고 10년치의 자료를 요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가가 훼손이 나와서 요런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중장기 업종을 따라가면서 단발적인 이슈로 거래해야 되는데 잘못 물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손실권에서만 들쭉날쭉하는 것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유통주익수 하나. 자, 빠른 속도로 현대라고 보내주시고요. 월요일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돈 받으려고 이 영상 찍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도 이제 올해 54고 펀드매니저 생활 마무리해서 과거에 연을 맺었던 분들이 현대 힘스에 대한 부분 상장 전부터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찍어드렸고 이거 이따 영상 하나 볼 텐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잔대기 희망해요. 자, 유통지익수 보십시오. 22%의 예, 유통지익수가 있죠. 그리고 따상상 기업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세요. 우진엔텍 28%의 유통지익수.
DS 한석 32%의 유통지수 거래되는 겁니다. 잠겨있는 물량이 아닌. 그리고 33.92%의 유통지수, 시가총액은 2조 원이 넘죠. 자, 이걸 보면서 웬만한 이 어떤 이 룰이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에 배정됐던 이 세명에 대한 부분, 이게 기관 수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누가 이렇게 세 명의 계좌로 이렇게 달아놨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다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월요일 하루는 잘 이벤트를 끝냅시다. 그리고 나서는 중장기적인 부분이 발생됐을 땐 이런 단발적인 이슈나 어떤 저가 매수를 통해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월요일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공을 건널 수 있어요. 자,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었던 접니다.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현대임스 월요일 이가국 찍고 상한가입니다. 여기도 주포 세력, 그쵸? 이런 거 다 찍어드렸고, 자, 이분 보시게 되면 12일 전에도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있죠. 무조건 저기하세요. 이 가격 찍고 따상상 급등합니다. 라고 인생 한번 바꿔보시죠. 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었죠. 자, 이거 그래도 한번 잠깐 볼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 룰을 모르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교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화력 발전 그리고 화력 자세하게 정도 설명을 제품이 해드렸죠. 다릅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 따상상 인생을 바꿔보시죠까지 영상을 찍었었어요. 결국은 현대임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자료집 보내드릴 겁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래요. 월요일날 대응을 이걸 좀 잘못하게 되면 상당 부분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현대라는 마크를 보고 분명히 청약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자, 반드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의 업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현대라고 해서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선산업 아닙니까? 그쵸? 현대임스라는 종목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블록을 가지고 이게 모이게 되면 하나의 배가 나오는 거예요. 벽돌을 이렇게 모았다고 칩시다. 이 벽돌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집이 형성되는 거죠. 그 블럭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선업종에 대한 분위기 봐야죠. 환율을 봐야죠. 왜요? 보통 5년치에서 10년치의 수주 물량을 미리 받아놓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하, 이 현대임스라는 애가 지금 단발적으로 월요일 날에 대한 부분 한번 접근 잘해야 되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 대한 낙폭에 대한 부분의 반등을 이용해야 되고요. 월요일이 일단 고봉입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향후에 안 봐야 되는 거냐? 그러질 않아요. 왜? 알짜인 애들은 이 업종 분위기가 조선업종 분위기가 확 바꿔졌을 때 환율입니다. 환율을 봐야 돼요. 이미 수주받은 거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환율은 뭡니까?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상하는 카드가 나와버리게 되면 환율 가치가 이렇게 올라버리죠. 요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료집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기와 단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대로 움직여야만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매도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흐름을 보시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타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월요일 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수익률표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IPO 신규 상장주는 사실 필드에서 저처럼 이렇게 한 20조 원 정도의 패시브 자금입니다.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 그리고 이런 규칙성, 이걸 모르고 기업을 분석하고 어느 구간까지 갑니다. 이렇게 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월요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료집 진짜 이거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을 반영하느라 걔네들도 좀 고생을 했는데 뭐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걔네들도 좀 기분 좋아할 것 같네요.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정평화 그리고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저도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상대 나이는 전화번호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세요. AI가 인식하게 되면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오타내지 마세요. 오타내게 되면 통신사에서 거부 나옵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잘 보내십시오.